전원주택에서 텃밭 가꾸며 유유자적 사는 삶. 많은 분들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악몽과 마주합니다. 10년 뒤 당신이 살게 될 곳은 정말 당신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저 좋은 곳, 경치 좋은 곳이 아니라 10년 뒤 내 삶의 질을 결정할 진짜 살기 좋은 곳의 조건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막연한 로망은 잠시 내려놓고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상의 인물, 30년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60대 초반 김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울의 낡은 아파트를 처분한 목돈으로 평생에 꾸미던 강원도 평창 인근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노후 생활비가 월 33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지방은 260만 원 수준이니 생활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처음 일해서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고요함, 직접 키운 채소를 맛보는 즐거움. 하지만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핸드폰 지도에 찍히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까지의 거리는 1시간 반. 칠흑 같은 어둠 속 국도를 달리며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이 힘들어지는 날이 오면 어떡하나, 아내나 내가 다시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족쇄처럼 그를 옭아매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에 사는 자녀들은 명절에도 찾아오기 힘들어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너무 멀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모두 나이가 많아 왕래가 뜸해졌고 활기 넘치던 동네는 시간이 갈수록 고요함을 넘어 적막함에 가까워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 집을 내놓았지만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 감소 시대에 시골 주택은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는데 그 말이 뼈아픈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결국 김정호 씨는 헐값에 집을 넘기고 수도권의 작은 빌라로 이사하며 소중한 노후 자금과 건강, 가족과의 관계까지 잃었다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반면 김정호 씨와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준비하던 박서연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전원 생활을 꿈꿨지만 막연한 로망 대신 철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인생 컨설턴트가 강조한 노후 거주지 5가지 조건, 생활비, 의료시설, 자연환경, 교통, 사회적 인프라를 기준으로 후보지를 꼼꼼히 좁혀나갔습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병원이 내 집 드나들듯 가야 할 곳이야. 그녀는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병품화, 즉 병원을 품은 아파트라는 키워드에 주목했고 그 개념을 자신의 노후 설계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박서연 씨는 서울 주변 대학 병원들이 분원을 설립 중인 지역들을 눈여겨봤고 그중 과천의 한 신축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과천을 인구 대비 인프라가 뛰어난 도시로 꼽았던 점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완벽했습니다. 단지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대형 병원이 있었고 지하철역, 국립미술관, 푸른 공원이 모두 가까웠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주는 시성비와 N분 도시의 개념을 노후 생활에 그대로 적용한 셈입니다. 자녀들도 주말마다 쉽게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자산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과 활기찬 일상,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망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저렴한 집과 자연환경이 중요했다면 이제 노후 주거지의 핵심은 의료 접근성, 자산 가치 보존, 그리고 시간 효율성, 즉 시성비, 이 3가지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운전이 어려워지고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병원 근처에 사는 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나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N분 도시 개념은 노후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도보나 자전거로 병원, 마트, 공원,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 경제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 은퇴자들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만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골드시티 프로젝트처럼 서울 수준의 병원, 문화, 여가 시설을 갖춘 대단지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대학 연계형 은퇴자 마을이라는 모델입니다. 지방 대학의 캠퍼스와 평생교육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대학병원을 활용하여 은퇴자들에게 주거와 교육, 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배움과 교류가 있는 활기찬 노후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0년 뒤 후회하지 않을 나의 집을 찾기 위해 오늘 당장 이 5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의료 지도를 펼쳐 보십시오. 내가 살고 싶은 곳 반경 30분 안에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위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곳인지,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그 지역의 인구 증감 추이, 개발 계획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골 주택보다는 차라리 지방 소도시의 신축 아파트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나의 하루를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장을 보고 병원을 가고 친구를 만나는 모든 동선을 그려보세요. 자동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N분 도시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당신의 무릎과 허리는 생각보다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의 거리를 측정하십시오. 자녀나 가까운 친구들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까? 고립은 노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교통 편의성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다섯째, 공동체의 활력을 확인하십시오. 지역 커뮤니티 센터, 노인복지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교류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10년 뒤 가장 살기 좋은 곳은 특정 지역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변화된 삶을 철저히 예측하고 그에 맞춰 미리 준비한 곳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조건들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 지도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환상이 아닌 철저한 준비만이 당신의 노후를 진정으로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